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유체에 대한 일반적인 성질을 보기 전에 유체가 연속체가 된다는 얘기들 열심히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얘기 했었죠? 바로 유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종류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유체들의 성질을 조금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봤던 것이 밀도에 대한 부분은 저번 시간에 봤죠? 이제 우리가 압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력, 그죠? pressure, small p라고 쓴다 그랬습니다. 압력입니다. 자, 압력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어디서 나온 거다? 어떤 단면, 표면이죠? 어떤 표면들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표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무슨 힘? 표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바로 압축력이죠. 수직으로 따라서 압축력에 의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압축력으로 우리가 수직이니까 당연히 법선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압축력의 결과입니다. 자,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이 말이야. 자, 표면이에요. 어떤 단면이 이렇게 하나 있다 보겠습니다. 자, 단면이 이렇게 하나 있다 볼게요. 자, 단면입니다. 자, 이런 단면, 위에서 보는 단면이 되겠어요. 자, 이런 단면이 됐을 때 조그마한 미소면, 미소라기보다 그냥 하나의 단면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우리가 뭐로 잡자? 델타 A라고 잡자 이 말이에요. 요 자리에 뭐가 된다? 이 면에 수직으로, 만약에 면이 조금 기울어져 있다면 옆으로 약간 기울어지겠죠? 이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압축력입니다. 응력 벡터에서 위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압축력이에요. 아래쪽에 작용하는 이 힘을 얘기하죠. 이 결과에서 발생하는 게 뭡니까? 압력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pressure. 자, pressure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쓰는 내용이 뭐죠? 델타 A에 작용하는 녀석이 어떻게 됩니까? 위쪽으로 누르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 F에다가 얼마? 수직적인 압축력이라고 FN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역시 델타니까 여기도 델타라고 써줘야겠죠? 델타 얼마? FN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작용하는 전체에서 어떻게 되니? 한 점에 작용하는 압축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뭐로 보냅니까? 리미트 델타 A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가야 되겠죠? 우리가 점함수의 해석,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압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보기 위해서 어디서 해석한다? 점에서 해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에서 해석하니까 당연히 델타 A가 0으로 가야 정상이 되겠죠? 자, 여기를 우리 뭐라고 한다? P라는 말을 쓰고요. 그냥 우리가 단면적 전체를 생각한다고 치면 A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은 이 정의가 바로 단위를 따진다면 얼마? 미터 제곱이 얼마? 이 힘은 얼마? 뉴턴이라고 쓸 수 있겠죠? 뉴턴 퍼 미터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고요. 이 녀석을 이제 우리가 뭘 한다? 변형을 시켜주면 뉴턴이니까 얼마? 자, 중력 단위 킬로그램 포스 얼마? 퍼 미터 제곱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게 누르는 것이기 때문에 위쪽에서 누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중력 얼마? LB라고 써도 되겠죠. 뭡니까? 파운드라고 씁니다. 근데 파운드가 이제 가끔 선생님 기호를 따질 때 이렇게 쓰더라도 실제 요걸 생략해서 쓰는 경우가 많고요. 자, 이렇게 쓰더라도 실제로 어떻게 되면 여기다 요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LB라고 쓰는 건 파운드는 뭐라 했죠? 파운드는 무기라고 했어요. 무기는 힘이라고 했어요. 무게는 힘, 무기가 아니죠. 무게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운드, 그렇죠? 파운드. 자, 파운드 이게 파운드죠. 파운드가 아니면 파운드. 파운드가 어떻게 force라는 말을 써주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현되어지는데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녀석 단위가 뭔지 관심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SI 단위계로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 뭐? 파스칼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원래 뭐라 했습니까? 매우 작은 값이라 했어요. 매우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쓰지 않고 얼마? 10의 3승 얼마? 킬로파스칼이라는 말을 쓴다 이 말이죠. 정확하게는 10의 3승은 아니지만 10의 3승 킬로파스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뭐? 대기압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자, 파스칼이란 말을 쓰고 10의 3승 킬로파스칼을 주로 쓰도록 합니다.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 제곱이 되어 있는 요 녀석을 이제 우리는 또 힘센 애들 거 써봐야 되겠죠. 영미 단위로 바꾼다면 킬로그램 포스가 뭡니까? 바로 파운드가 되니까 파운드를 쓰면 되겠죠. 파운드. 그 다음에 포스라고 쓰기도 하고요. 이쪽에 들어가면 얼마 됩니까? 피트에 얼마?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파운드 어떻게 돼? 포스라고 쓰고요. 피트 대신에 풋 대신에 뭐를 쓸 수도 있다? 인치를 쓸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압력 단위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걸 붙여서 어떻게 되냐면 파운드 퍼 스퀘어 피트예요. 그래서 파운드 퍼 스퀘어니까 S를 쓰고요. 풋이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PSF라고 쓰는 것도 하고요.
얘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걸 더 많이 쓴다 이 말 알겠습니까? 이게 더 많이 쓰는 것인데 pound per square inch죠. 그래서 얼마? PSI라고 쓴다 이 말이야. 훨씬 많이 쓴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머릿속으로 PSI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압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쓰고 파스칼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물론 여기서 앞에 올라가면 메가파스칼, 기가파스칼 뭐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위에서 누르는 공기의 압력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 자, 우린 공기 압력이 더 관심이 있다 이 말이야. 공기가 위에서 누르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공기가 누르고 있는 압력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대기압이라고 한단 말이죠. 자, 이 대기압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제 뒤에 좀 더 상세해 보이지만 해수면 근처에서 우리가 잰 거예요. 자, 해수면 근처에서 잰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해수면 근처에서 잰 공기의 압력을 우리는 대기압이라고 하는데 이 대기압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실제로 이제 해수면이라고 하지만 보통은 어디 해수면이냐? 위도 40도 정도 알았습니까? 위도 40도 정도의 해수면에서 잰 기압을 우리 뭐 대기압 중에서도 특히 무슨 대기압이라고 하냐면 표준 대기압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공기압력을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이것의 단위가 중요하죠. 뭐 1이라고 쓰고 atmosphere라고 씁니다. ATM이라고 쓰죠. 자, 그래서 이 ATM이라고 하는 녀석과 같은 단위계들이 꽤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화학 같은 거 공부하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냥 단순히 계산적인 부분이고 그냥 이론적으로 하기엔 너무 그렇지만 수은 같은 거 알죠? 수은 높이를 갖다가 굉장히 높게 그냥 공기를 쌓아서 저기 거의 성층권 저 위에 있는 거기까지 공기를 쫙 올리면 그 높이만큼을 재었을 때 어떻게 1기압이 딱 나오는 것 같다 확인해 보면 얼마 정도 됩니까? 760mHg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자, 뭡니까? 760mm만큼 얼마의 높이를 갖는 수은주라고 합니다. 그렇죠? 얘가 있고요. 또 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미리 아쿠아라고 하는 것도 있죠. 자, 미리 아쿠아라고 하는 것은 먼저 물의 높이 수주죠. 뭐 이건 이렇게 쓰기도 하고 미리에다 뭐 아쿠아란 말 대신에 워터 게이지 그래서 WG라고 쓰기도 하고요. 또 이제 뭐도 쓰냐면 이제 그냥 물이니까 물맛 따라 그냥 여기도 HG라고 쓰는데 여기도 얼마 그냥 물 이렇게 해서 H2O라고 쓰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리니까 앞에다 뭐 이거 인치 같은 걸로 바꿔갖고 인치 워터 게이트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인치 아쿠아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760mHg 또 이런 뭐 30인치에 대한 물의 높이 그렇죠. 아쿠아라고 써도 됩니다. 자, 어떻게 아쿠아라고 쓸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도 돼 있고요. 1기압하고 똑같습니다. 실제로 근데 1기압은 어느 정도 되냐면 101.3kPa 정도 돼요. 101.3kPa이 1기압 정도 되는데 실제 이 101.3 이렇게 쓰기 좀 그렇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100kPa이라는 말을 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1기압이란 말은 뭐가 돼? 100kPa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사실 이거 뭐 0. 이렇게 돼버리면 1.3 정도 되죠. 그러니까 퍼센트를 100으로 따지면 1.3% 정도의 뭐가 돼? 오차가 발생하는데 공학도 입장에서 사실 이거 그냥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죠. 그렇죠?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게 하나 나왔으니까 우리가 1기압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14.7 정도 PSI라고 하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1ATA라고 하는 게 하나 있죠. ATA. 이 ATA라고 하는 건 실제로 뭐 1AT라고도 씁니다. 이제 공학기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실제 이 녀석의 정체는 뭐죠? 이제 좀 이따 보게 될 절대기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압력, 절대기압, 절대압력이죠. 절대압력을 1ATA라고 합니다. 자, 이게 absolute, 그죠? 압력의 프레셔가 되겠죠. 절대압력을 표현할 때 1ATA라고 씁니다. 자, 여기서 이 mHg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mHg라고 하는 놈하고 1mHg하고 또 누가 같죠? 여러분 알죠? 이 1토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토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기압에 있어서 토리첼리라고 들어봤죠? 그래서 토리첼리의 이름을 따서 1토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압력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단위도 한번 봤고요. 특히나 이제 101.3kPa 또는 1기압 자체를 뭐라고 한다고? 14.7 PSI라고 한다라는 정도까지는 좀 알아주면 좋겠고요. 자, 위도 한 40도 정도 주변에서 해수면에서 잰 것을 우리는 뭐 표준 대기압이라고 하고 그걸 전부 다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는 수치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압력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좀 봤고요. 자, 이제 우리는 뭐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려고 하냐면 이제 우리는 이 해수면 대기압에 나와 있는 녀석에서 우리가 이제 차원을 한번 볼까요?
이제 압력 P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저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냥 전체를 따지면 A분의 얼마? F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F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PA라고 하는 걸로 쓸 수 있습니다. 자, F 이퀄 PA라고 하는 것도 쓸 수 있겠지만 그 다음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이 뭐냐면 이 P라고 하는 녀석의 단위를 지금 본 것처럼 파스칼이나 이런 형태로 바꿔서 설명을 파스칼이나 뭐 미리 HG나 미리 AQ 뭐 이런 걸로 쓸 수가 있겠죠. 이런 걸로 쓸 수 있지만 다시 변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변환시키냐면 이 P라고 하는 녀석이 단면적당 작용하는 어떻게 되니 수직 힘이라고 보지 않고 만약에 어떤 입체가 있다라고 친다면 뒤에서 또 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입체가 있다라고 본다면 이 입체 안에 예를 들어서 전체가 부피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속에 들어있는 부피를 이렇게 볼륨을 씁시다. 부피가 있다면 부피 속에 작용하는 입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말하냐면 유체라고 하는 것이 평면이 아니잖아. 어떤 이런 뭐 물 안에 만약에 물을 예를 든다면 물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형태를 조그만 입자를 하나 끊어낸다면 이렇게 두부 모양으로 하나 잘라낼 수가 있겠죠. 뭐 전체에 작용하는 압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V라고 쓰는 녀석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힘들이 작용할 것이다. 그 힘은 뭡니까? 위쪽에서 작용하는 뭐가 되죠? W라고 하는 중량 뭐 mgh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얘가 된다고 치면 우리가 이제 압력 P라고 하는 걸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V라는 놈분의 얼마 되죠? mgh라고 쓸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얘들아 V분의 m이라고 하는 게 나왔죠. V분의 m이 뭡니까? V분의 m이라고 하는 녀석은 부피분의 질량, 단위 부피분의 질량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로죠. 로. 그렇죠? 바로 밀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뭐가 됩니까? 로 GH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공식을 우리가 하나 얻어낼 수 있어요. 반드시 외워두도록 합니다. 자, 압력 P는 뭐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로즈 H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녀석이니까 여기서 단위를 가지고 여기 단위를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한번 단위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P 이꼴 로즈 H니까요. 로라고 하는 건 밀도입니다.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로라고 하는 것은 자, 단위만 보겠습니다.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자, M 삼승이죠. 그죠?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얼마? 킬로그램이에요. 자, 그리고요.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나와 있는 녀석 G라고 하는 녀석은 중력 가속도죠. 얼마?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H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높이에 해당하니까 얼마 돼요? 그냥 미터가 되겠죠. 자, 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다 한번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자, 미터 3승분의 킬로그램. 자, 곱하기에다가 얼마? 시크 제곱에다 얼마? 미터가 되겠죠. 자, 여기 얼마 되죠? 이제 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곱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압력이라고 하는 녀석의 단위를 조금 더 바꿔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주어진 녀석을 쭉 한번 바꿔본다고 치면 이렇게 M이 돼 있고 이렇게 M에서 얼마? M 나오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얼마? 킬로그램 퍼 미터에 얼마 됩니까? M 하나 남죠. 미터 곱하기 얼마? 세크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쓰더라도 뭐에 해당한다고? 압력의 단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압력이라고 하는 단위 자체가 파스칼이나 저런 내용 말고 뭐라고 쓸 수도 있다고? 이와 같이 어떤 공식에서 유도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자, 압력의 차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했던 거죠. 자, P라고 하는 녀석은 얼마? A분의 F가 되겠습니다. 자, F라고 하는 녀석 따질 때 F는 얼마입니까? 이거 자체가 차원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자, A라고 하는 거 어떻게 되죠? M 얼마? 길이가 되겠죠? 제곱이 되겠습니다. 길이니까요. L 써야 되겠죠? 질량 아니네요. 자, A니까 얼마? L의 제곱에다가 얼마? F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차원이 만들어진 상태니까 이 차원 자체를 이제 본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물 빠진 사람처럼 쳐다보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보란 말이지. 자, L 제곱 얼마? L 마이너스 2승이죠. 자, 얼마 돼요? F에다가 L 마이너스 2승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 이 말은 어떻게 돼? F라고 하는 녀석은 MA죠. M은 질량입니다. 라지 M. 그쵸? A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L에다가 얼마? 세크 제곱이니까 T의 마이너스 2승, L에 얼마?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쓸 수가 있네. 자, 그 결과를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ML에다 죽어지면 ML에다 얼마 돼? L의 마이너스 1승, T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 압력의 단위를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압력을 써도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우리가 차원을 표현할 수 있는 것 부분에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사실 외우는 거 아니잖아. 그냥 한번 쭉 따라가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번 차원을 봤고요. 이제 압력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P의 ABS라고 하는 녀석을 볼게요. 절대 압력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1ATA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 PABS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절대 압력은 우리가
Pgauge 자라고 쓰고요. Pg라고 쓰기도 합니다. 더하기 P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P0지만 ATM을 쓰기도 할게요. 자, 요 녀석을 전부 다 붙여서 뭐라고 했냐면 Pgauge는 Pg라고 쓰고요. PATM은 얼마 돼? P 그냥 제로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이 녀석의 아이디어를 반드시 머릿속으로 기억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압력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ABS라고 하는 녀석 우리 뭐라고 하냐면 절대압력이라고 합니다. 아까 ATA 기억나죠? 절대압력이라고 하고요. 자, 이쪽에 나오는 게이지죠. 게이지. 게이지라고 하는 것 나왔다는 건 뭔가 측정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게이지라고 하는 건 기계로 측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진공 압 측정기라고 합니다. 자, 이거 나중에 볼까요? 자, 이 녀석으로 표현해서 그러니까 압력을 재는 기계로 잰 거고요. 이 P0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대기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대기압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나눠 보겠는데 이 대기압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표준 대기압과 그 다음에 국소 대기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대기압은 뭘까? 표준 대기압일까? 국소 대기압일까? 우리가 말하는 거는 국소 대기압이죠. 왜냐하면 내가 사는 위치에 있는 곳의 대기압을 공기의 기압을 따지는 것이 낮아요. 공기의 기압을 따지는 것이 낮는 게 아니고 공기의 기압을 따지는 것이 맞다는 거죠. 나이씨. 자, 표준은 국소가 되는데 표준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국소 대기압이 나타나 있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그 지역에 공기에 있어서 어떤 압력을 우리가 모를 경우는 바로 뭐한다? 표준 대기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기압이라는 말을 쓸 때는 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 있는 부분을 얘기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국소 대기압이야. 국소 대기압이요. 표준 대기압은 아까 얘기했죠. 위도 한 40도 정도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판단한다고. 알겠습니까? 거기서 따졌을 때 1기압이니 이런 말 나오잖아. 그렇죠? 1ATM이니 이런 말. 자, 그러면 절대 압력이 만약에 게이지 압력을 측정하는 걸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게이지 압력이니까 초기는 어떻게 될 거예요? 초기가 0이겠죠. 0. 그렇죠? 그래서 게이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가 0일 거예요. 아무것도 안 쟀으니까. 그러니까 0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P 얼마? ABS라고 하는 녀석이나 뭐가 되죠? PATM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아무런 특별한 압력을 측정하지 않았을 때는 압력에 대한 부분은 절대 압력 그럼 바로 뭐가 된다고? 대기압을 뜻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야. 내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대기압 자체도 분명히 얘기하자면 표준 대기압은 아무런 조건이 인포메이션이 나와 있지 않을 때 쓰는 것이고 국소 대기압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절대 압력은 두 개를 더해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절대 압력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뭘 뜻하냐면 여기는 보통 압력이라는 말을 쓸 때는 절대를 생략하고 우리가 압력 이렇게 쓴단 말이야. 어디 써냐 하면 이거는 연력학에서 다룰 때, 그러니까 연력학에서 다룰 때는 여러분 이 계기압력과 게이지 압력과 대기압을 합한 이 절대 압력을 우리 뭐라고 한다? 압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연력학을 다룰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다뤄줘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얘기할 때는 압력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 압력은 우리가 재는 압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기압하고 관계없이 뭐 재는 압력, 이쪽 게이지 압력, 그렇죠? 그래서 이 게이지 압력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생략해서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체역학은 여기서 하기 때문에 자, 선생님 뭐 게이지 압력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중점적으로 설명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 압력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연력학에서 다 다루는 압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다룰 때는 압력 그럼 뭐라고? 게이지 압력을 다루도록 하자 이 말이에요. 내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자, 여기 선생님이 이제 진공압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선생님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바닥이 하나 있어요. 어떤 기준면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기준면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있고요. 실제 여러분 이제 재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 표준 대기압과 국소 대기압은 표준 대기압이 표준 대기압이 국소 대기압보다 조금 높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표준 대기압은 대충 어디쯤 잡아야 되냐면 표준 대기압은 한 이쯤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표준 대기압을 얘기를 할게요. 자, 표준 대기압은 이쯤에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표준 대기압은 이쪽에 있는데요. 자, 이제 국소 대기압은 조금 아래쪽에 있다 이 말이지. 자, 어떻게 돼? 그러면 국소 대기압은 한 이쯤에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까지는 우리 뭐라고 하냐면 국소 대기압이라고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기압입니다. 자, 뭐를 볼 거냐? 예를 들어 어떤 지점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지점 A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A라는 지점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 이쪽에 B라는 지점이 여기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떤 지점을 이렇게 놓는 이유는 자, 일단 표준 대기압을 놔두고요. 어떤 국소 대기압이 나왔을 때 A라는 지점은 뭘 뜻합니까? A라는 지점. 이거 자꾸 입안에 자, 선생님이 거품이 돋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이제 점점 거품이 많이 돋는다는 그 자체가 이제 늙어간다는 얘기죠. A라는 점이 여기 있는데 여기는 B는 여기 있어요. 뭐로 나눠놨냐면 여기를 보면 이쪽은 국소 대기압이니까 A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국소 대기압 PATM이라고 쓸게요. 보다 위쪽이죠. 보다 위쪽에서 쟀습니다. 자, 보다 위쪽에서 쟀고요. 이 B라고 하는 녀석 자체 위치는 뭐냐면 국소 대기압보다 아래쪽에 위치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어요. 얘는 국소 대기압보다 아래쪽에 있죠. 자, 그랬을 때 위쪽에다가 재는 녀석 자체는 항상 뭐냐면 게이지를 잴 때 여기가까지 대기압인데 위에 올라갔으니까 얘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두 개 합쳐서 떨어져 내려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우리가 P 게이지라고 하는 녀석, 우리가 뭐죠? 이게 게이지 압력이라고 하는 녀석을 뭐로 본다? 양으로 봅니다. 알았습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럼 여기 있는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이 게이지가 바로 압력이 국소 대기압보다 밑에 있습니다. 이 경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게이지 압력이 음수가 된다고 볼게요. 자, 그래서 국소 대기압보다 아래쪽에 위치한 채로 재는 이 P 게이지압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래쪽에 있어서 위쪽과 반대로 마이너스 기호를 써주고요. 이 기호 뜻 때문에 뭐라고 쓰냐면 음압이라는 말을 쓰고요. 또는 부압이라는 말을 씁니다. 음압 또는 부압이란 말을 써서 마이너스 붙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20kPa 이렇게 써버리면 음압이 나온 거죠. 음압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말은 국소 대기압보다 어느 쪽에 있다고?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 기억하세요. 국소 대기압보다 아래쪽에 있다라고 기억해 주면 되겠고, 자, 그럼 두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뭘 얘기를 하냐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식에서 봐봐. A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를 쫙 꺼볼게.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쭉 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번 재볼게요.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여기서 기준을 봤을 때 여기서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어보면 여기 있는 아이디어는 뭐예요? 여기까지 총 하면 여기까지가 국소 대기압을 뜻하니까 얼마 돼? P0라고 한번 볼게요. 여기가 P0가 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됩니까? 바로 게이지 압력이 되겠죠? P 얼마? 게이지가 됩니다. 자, P 게이지 압력, 측정 압력이 될 거겠죠? 어디에서? A라는 지점에서. A라는 지점에서 게이지 압력은 요만큼이 돼요. 이만큼이 뭐가 된다고? 플러스 값을 갖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우리 다 뭐라고 합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전체를 이제 표시하기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 바로 P, 뭐? ABS라고 쓸 수 있겠죠? 어디에서? A라는 지점에서 ABS. 절대 압력은 이거 두 개를 더한 녀석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서 이까지의 형태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밑을 보면 여기가 지금 국소 대기압이에요. 이쪽을 뭐라고? 마이너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부터 한번 쭉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어본다면 얘를 그어보면 어떻게 돼요? 이 바닥에서부터 이까지 올라간 녀석이 어떻게 됩니까? 간격을 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국소 대기압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따졌을 때 여기서부터 기준점에서부터 내려간 겁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내려간 거죠. 알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녀석 자체를 이제 우리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 뭐 밑으로 내는 음압인데 게이지가 맞죠. 그래서 P 얼마? 게이지가 됩니다. 자, 어디 게이지라고? 이게 B라고 하는 점에서의 게이지가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B까지에 나와 있는 값에 해당하니까 국소 대기압이에요. 국소 대기압에 마이너스가 붙인 채 두 개를 합하면 이 녀석이 나오죠. 왜? 여기에서 이만큼 빼면 이만큼 나오는 거 맞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 우리 뭐라고 하냐면 역시 P 뭐 ABS가 되는 거예요. 무슨 압력? 절대 압력입니다. 알았습니까? 이게 절대 압력 되는데 이 절대 압력 어디에서? B라는 지점에서의 절대 압력이에요. 자, 그래서 절대 압력 위치가 여기는 이 끝까지지만 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체역학에서 얘기할 때 쌤이 어떻게 뭐 게이지 압력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실제 보세요. 국소 대기압을 어떤 특별하게 나와 있다면 모르지만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표준 대기압으로 설정한다 그랬어요.
그럼 예를 들어 표준 대기압 뭐였습니까? 100kPa였죠. 물론 이게 얼마에서 101.3이잖아. 그러니까 101.3 얼마 kPa이긴 합니다. 근데 100kPa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이거 나오면 여러분 이거 뭐 하나 더 해도 되죠. 얼마? 1.01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뭡니까? 10의 2승 들어가는 건 뭐죠? 바로 바죠. 그렇죠? 자, 이렇게 바를 써도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아이디어가 된다는 걸 앞에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바라고 하는 것이 10의 5승이 뭐가 됩니까? 그죠? 나와 있는 건 알죠? 10의 5승 파스칼이 1.1바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되겠고, 여기 주어진 식을 봤을 때 이게 100이에요. 100으로 본다라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유체 역학을 하고 있잖아. 근데 압력을 대화했는데 압력을 예를 들어서 내가 70kPa이라고 한 거예요. 자, 압력을 내가 70kPa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아까 뭐라 했니? 압력은 주로 무슨 압력? 계기압력을 잰다고 그랬잖아. 근데 70kPa이라고 얘기했다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야? 이 말은 이게 100kPa보다 뜻하는 얘기가 더 작은 값이라는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100kPa보다 더 작다. 만약에 이게 게이지 압력이 70이란 말이 나왔다면 음이죠. 그쵸? 음이란 말은 이쪽으로 얼마? 70만큼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절대 압력을 따질 때 P 얼마? ABS는 얼마가 됩니까? 주어진 식이 30kPa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70kPa이라고 적혀 있던 것이 내가 재는 게이지 압력이 70kPa이란 말은 100kPa보다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돼? 음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말란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원래 뭐가 붙는다? 마이너스 70 붙어서 얼마? 더하기 30, 더하기 얼마? 100을 해주면 30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뭐가 돼요? 우리가 절대 압력이 되는 거죠. 또는 거꾸로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압력이 30kPa이면 뒤에 100kPa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니까 마이너스 70 음압이 얼마? 70kPa이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음압이란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쪽으로 내려서 이게 뭐 진공계라고 하는 걸로 지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보냐면 이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게이지 압력을 P 게이지 압력을 왜 이거 게이지 P 게이지 압력을 그래서 P에다가 게이지 압력이라고 에이씨 또 자꾸 G가 나와. 굿게임 P 얼마야? GAG. 자, 게이지 압력을 뭐라고 하냐면 진공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진공압이란 말을 쓰고요. 우리가 이쪽에서 내려갈수록 진공도가 점점 올라간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국소 대기압이 있는 이쪽은 뭐냐면 진공도가 0%예요. 자, 0%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녀석 어떻게 돼요? 이건 완전 진공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100kPa이 빵이 돼버렸잖아. 그쵸? 그러니까 완전 진공, 공기가 없다는 뜻이 알겠어요? 그래서 완전 진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완전 진공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진공도가 뭐가 돼야 되죠? 바로 100% 돼야 돼. 100%. 알았죠? 그러니까 음압, 부압 이렇게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게 진공압이라고 하는 건 내려가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여기가 빵이 돼버리고 나면 대기압이 없어져 버리니까 공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완전 진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진공과 진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퍼센트를 나타내는 진공도는 이게 종이가 없네. 여기다 써볼까? 진공도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다 적어놓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공도는 얼마? 총 대기압분의 진공압이 있을 것이야. 자, 진공압 곱하기 100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진공도는 대기압에다 얼마? 진공압을 갖다 서로 이렇게 분수로 만든 상태에서 100을 곱하면 그게 퍼센트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완전 진공. 여기가 뭐가 된다고? 위에 나온 녀석이 여기 국소 대기압이 있는 쪽이 얼마? 0%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도록 합시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뭐라고? 전부 다 일반적인 계기 충력에 의해서 나오는 뭐? 바로 게이지 압력을 우리는 압력으로 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고요. 예제를 선생님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거 한번 볼게요. 단순한 거. 자, 단순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신이 나갔네요.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30인치 아쿠아가 아니고요. 34피트에다가 풋 얼마 아쿠아 이렇게 보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죠. 30인치 아쿠아가 아니고 HG예요. 미안합니다. 밀이라고 하는 녀석을 뭐로 바꾼 거야? 인치로 바꾼 거예요. 이런 실수를 하게 되네. 관계없습니다. 띠 하더라도 관계없죠. 왜냐하면 다시 선생님이 고쳤으니까요.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를 볼 것이냐? 자, 이렇게 보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다니. 자,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대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되냐면 이 고도 3000m 정도 지점이 있어요. 자, 고도 3000m 정도 지점이 있는데 자, 23kPa. 자, 23kPa이고요. 이 절대 압력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말고요.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압력이죠. 절대 압력 구하 3 이렇게 되는데 절대 압력 구하는데 고도가 나와 있어요. 23kPa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반적으로 대기압 보니까 70.6 정도 되네요. kPa. 자, 70.6 kPa. 파스칼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우리 뭘 구하라 하냐면 절대 압력을 구하시오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이에요. 70.6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녀석에서 3000m 상공에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되냐? 이게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70.6 kPa에 뭐 대기압이 나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23kPa라고 측정됐다 이거야. 그러면 23kPa라고 하는 걸 측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녀석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게이지 압력이 되겠죠. P 얼마? 게이지가 돼요. GG 쓰지 말아야 될 텐데. 자, P 게이지 압력이야. P 게이지 압력. 게이지 압력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측정한 녀석이 23kPa예요. 23kPa인데 여기 얼마? 여기 주어진 대기압, 이 고도 3000m에서 바라본 게 얼마라고? 표준 대기압이 얼마? 70.6 kPa예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봐도 어떻게 돼요? 70.6 kPa 더 크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져본다면 이 게이지 압력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음압이란 뜻이에요. 부압이란 말이란 말이 알겠죠? 그래서 부압이란 말이 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써줍니까? P에다가 얼마? ATA라고 하는 우리가 절대 압력을 한번 써봅시다. PABS죠. 자, PABS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주어진 녀석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70.6이라고 하는 게 대기압이에요. 국소 대기압 마이너스죠. 음압이니까 얼마? 23kPa. 자, 이걸 계산해보면 얼마 나옵니까? 46. 얼마? 7이죠. 그렇죠? 46.7 kPa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찾는 절대 압력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바로 뭐? 표준 대기압 또는 국소 대기압이 얼마 된다? 게이지 압력을 써주는데 이 게이지 압력은 어떻게 음압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양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요. 마이너스가 되냐 플러스가 되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국소 대기압이나 표준 대기압보다 큰지 작은지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압력은 다 찾았고요. 이제 또 다른 우리가 중요한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안 지워지는 걸로 봤을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네요. 글쎄요, 그쵸?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34피트 아쿠아, 그 다음 얼마? 30인치 HG. 이거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하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온도라고 하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온도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실제 템퍼리처 T라고 쓰지만 이 온도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우리가 정의를 여기서 유체화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충 감을 잡아서 우리 뭐 온도라고 하는 걸 뭐를 온도라고 합니까? 온도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기본적으로 따져서 어떻게 뜨겁고 뭐죠? 뜨겁고 차가운 정도죠. 뜨겁고 차가운 정도, 그러니까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바로 뭐로 받는 겁니까? 수치화한 겁니다. 수치화.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수치화한 녀석을 우리는 온도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보기 전에 우리가 온도라고 하는 걸 따질 때 우리가 온도를 우리가 측정하는 단위가 두 가지 정도 있죠. 아주 유명하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도C, 셀시우스, 섭씨라고 합니다. 섭씨. 그다음 뭐? 도F, 뭐? 화씨, 파렌하이트라고 하죠. 이 섭씨와 화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섭씨하고 화씨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우리가 계산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섭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고 화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영리에서 주로 쓰죠. 그럼 당연히 이 두 녀석도 뭐 한다는 거죠? 서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별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는데 섭씨가 화씨로 갈 수 있고 화씨가 섭씨로 가는 어떤 변환식 자체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섭씨와 화씨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눈금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금 두 개를 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섭씨와 화씨. 자, 섭씨를 보겠습니다. 섭씨는 우리가 어는 점이라고 하는 걸 뭐로 봤죠? 바로 0으로 봤습니다. 0도씨로 봤죠? 자, 그리고 꼭대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끓는 점, 비등점이라고 하죠. 비등점을 얼마로 봅니까? 100도씨라고 보여요. 자, 끓는 점과 바도, 어는 점. 바도는 뭐야? 아, 이거 완전 마시간 같아요. 좀 굉장히 하이 프레셔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자, 0도씨에서 100도씨까지를 보고 이게 몇 등분을 한 겁니까? 100등분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화씨로 넘어간다면 화씨를 한번 볼까요? 이 화씨 아저씨는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적게 들어가는 게 얼마 되죠? 32입니까? 32. 32라고 하는 건 얼마 돼? 도 F를 바로 어는 점으로 본 거고요. 위에 나오는 게 어떻게 됩니까? 212도 F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에서 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100등분을 했고 32도 F에서 얼마 돼? 212도 F라고 하는 녀석을 봤을 때 이 녀석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총 얼마? 180등분을 하게 되죠. 자, 180등분입니다. 자, 180등분을 하니까 생각해봐. 여기 나오는 게 주르륵 올라가고 100등분을 했고 여기 나오는 게 180등분을 했으니까 얘네끼리 서로 왔다 갔다를 하려고 하냐면 여기에 임의의 한 점을 하나 찍어놓고 얘가 어디에 이렇게 대응되는지 그것을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죠. 알았습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녀석과 여기 있는 녀석이 같이 비교는 안 돼요. 왜? 수치가 다른 건 관계없지만 얘는 100등분을 했고 얘는 180등분을 했으니까 안 맞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거죠? 여기까지를 내가 예를 들어서 X도시라는 말을 쓴다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Y도 얼마 F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를 한다고 치면 X는 어떻게 됩니까? 요만큼의 간격이 X죠. 얘는 원래 이만큼 간격이 얼마? 100이라고 넣을 수 있습니다. 100등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얼마? X 빼기 0을 해서 X가 나온다면 똑같이 전체로 따지면 얼마 돼? 몇 등분? 180등분 한 녀석에서 Y라고 해서 이만큼까지를 간격을 생각한다면 Y 마이너스 얼마? 32라고 써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그러면 넘어가면 얼마? 180X죠. 얼마? 100에다 Y 마이너스 32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섭씨를 주로 많이 쓰니까 화씨에 대한 부분을 섭씨로 바꾸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180X에 넘어가면 얼마? 100분의 180이니까 10분의 10분의 18 250 5분의 9인가요? 5분의 9X 이퀄 Y 마이너스 32가 되겠네요. 자, 그 결과 우리 Y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쓸 수 있다? 5분의 9X에다가 얼마? 플러스 3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써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제부터 화씨와 섭씨를 바로 바꿀 수 있는 변환식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는 Y도 F가 될 것이고 얼마? X도 C가 되겠죠. 여러분이 이 정도는 암기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기 바라고요. 자, 이제 온도를 따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이제 또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원래 부피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할 때 이게 지금 분자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플러스 값도 있을 수 있고 섭씨 뭐? 섭씨 플러스 섭씨 마이너스에서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영하 23도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를 얘기할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체도 마찬가지고 연력학도 마찬가지지만 온도를 따질 때는 항상 뭐 양수인 개념을 주로 따지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양수인 개념을 따진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 온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절대 온도를 얘기하는데 이 절대 온도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따지는 게 뭐냐면 절대 온도라기보다는 절대 영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절대 영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론적으로 얼마? 부피가 V가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론적으로 절대 영도란 말은 부피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피가 0 됐단 말은 우리한테 뭐를 설명하는 거야? 분자의 운동이 분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분자의 운동이 없기 때문에 분자의 운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상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분자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돼? 에너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실제 부피가 0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온도가 있고요. 자, 온도 T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0도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부피 V라고 한다면 온도가 점점 떨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부피는 줄어들죠. 우리가 일단 보일의 법칙이나 보일차르 법칙 이런 거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V도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녀석을 봤더니만 이렇게 쭉 와서 여기까지 오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뒤쪽으로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통과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온도가 더 떨어지면 부피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뭡니까? 여기서 뭐가 일어나죠? 이게 점점점 온도가 떨어지면 뭐가 생깁니까? 상전이가 일어나죠. 상전이. 상전이가 뭐예요? 이제 뭐죠? 액체가 뭐가 된다든지 고체가 된다든지 기체가 액체가 된다든지 이렇게 훅 떨어진다는 얘기 알았죠? 상전이가 일어나지만 그냥 그렇다고 치고 쭉 계속 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돼? 부피가 빵이 되는 녀석이 나오겠죠. 실제 이런 값 자체가 여기쯤 오고 더 이상은 진행이 안 된다 이 말이야.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우리 뭐냐면 외삽이라고 하죠. 외삽. 화학 배운 애들 알 거야. 외삽, 내삽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서 해보면 그냥 쭉 연결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결을 쭉 합니다. 연결하면 이쯤이 맞겠죠? 자, 여기 있는 녀석이 되는 걸 갖다가 이제 계속 우리가 실험을 하면서 따라가 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73. 얼마? 15도씨 정도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쯤에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부피가 어떻게 돼?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칠 수 있고 여기 있는 녀석 자체를 이제부터 우리 뭐라고 한다고? 여기 부분을 이제 부피가 제로가 돼서 분자 운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이 녀석을 우리 뭐라고 한다? 절대 영도라고 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요즘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해가지고요. 얘보다 아래쪽으로 내려. 원래 우리가 이제 양수를 계산해서 절대 영도란 말을 썼는데 절대 영도를 맞춰놓고 나서 실제로 간다면 분자 운동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영도로 잡았단 말이야. 그런데 얘보다 더 낮은 온도도 요즘은 발견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더 낮은 온도가 발견되는데 그러니까 절대 영도보다 아래쪽에 있는 게 나와요. 그런데 그걸 온도를 재보면 절대 영도보다 더 높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는 적혀 있는데 실제로 그 계산 자체가 우리가 수식적인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산 자체가 뭐가 나오냐면 양도 나올 수 있고 뭐가 돼요? 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공업 연력학에서 설명하겠는데 이걸 우리가 따질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엔트로피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들어갈 텐데 그때 따지는 수식으로 보면 절대 영도라는 이 부분에서 절대 온도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나중에 선생님 공업 연력할 때 할게요. 자, 절대 영도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얘보다 뭐 아래쪽에 있는 마이너스 음의 값도 사실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발견이 되긴 했는데 이 마이너스 값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가 돼? 절대 영도보다 온도가 더 높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돼? 최소 온도가 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뭐지? 여러분들 이제 화학 좀 배운 학생 알겠지만 어떤 기체 종류와 달라서 쭉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거 서로 만나는 부분은 다를지 몰라도 0도일 때 이 끝까지 가면 항상 어떻게 된다고? 동일하게 여기에 위치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서로 다른 기체라 할지라도 계속 줄이면 절대 영도로 도달하는 건 항상 동일하게 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절대 온도의 정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절대 온도가 저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원래 실제로 따져본다면 0도씨죠. 그죠? 0도씨예요. 자, 이게 0도씨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273.15도씨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0도씨가 되려면 여기 있는 식에다 얼마를 더해주면 됩니까? 273.15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더하는 거죠. 뭡니까? 이제 섭씨 온도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여기다 더하기 얼마? 273.15도씨를 이렇게 더해주면 기본적으로 뭐가 나온다는 거죠? 절대 온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절대 온도라고 하는 녀석은 반드시 뭐가 돼? 섭씨 온도에다 273.15를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273.15라고 하는 게 나왔으니까 273.15를 더해주면 여기는 얼마 돼? 빵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절대 0도가 되는 거예요. 자, 섭씨 온도에서 273.15를 더해주면 절대 온도가 되고 이 녀석 우리 뭐라고 한다? 이제 켈빈이라는 말을 쓰죠. 사람 이름 따서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 단위 얼마? 켈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섭씨 온도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 좀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기 나와 있는 식을 한번 보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섭씨 온도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근데 섭씨 온도 말고 영리 단위에서 쓰는 게 있죠. 뭡니까? 화씨 온도예요. 자, 이 화씨 온도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다? 위에 거랑 좀 다르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 뭘 더하면 다시 절대온도 형태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 얘네끼리 왔다 갔다 하니까 자, 얼마? 459.67도, 그죠? F 정도 되죠. 자, 우리가 이제 459.67 이렇게 쓰면 좀 그래서 얼마라고 쓴다? 보통 우리가 460이라고 쓰죠. 그쵸? 자, 이쪽에 273.15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 뭘 씁니까? 273이라고 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나온 건 어떻게 됩니까? 절대온도란 말을 써도 우리가 이 단위를 켈빈이라고 쓸 수는 없겠죠? 바로 뭐라고 씁니까? 랭킹 온도라고 합니다. 사이클에 나오는 거죠? 뭐? 랭킹 온도. 그죠? RANKIN인가요? 자, 그래서 랭킹 온도가 되고 제 앞 글자 R을 따서요. R 이렇게 쓰면 저항이랑 똑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얼마? 도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바로 화씨 온도에서 얘기하는 절대 온도는 바로 랭킹 온도가 되겠죠. 도 R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절대 용도보다 아래쪽에 들어가는 놈도 생긴다 그랬어요. 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러한 형태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들에 우리가 봤고요. 자, 이제 몇 가지 기본적인 이제 바로 유체의 성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체의 성질을 들어가서요. 어차피 이 앞에 나온 단위 이거는 고음 연력학 할 때도 또 나오고 그죠? 고체학 할 때도 또 나오니까 단위는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유체 성질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자, 감마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비중량이라고 하죠. 자, 비중량이라고 한 말을 썼을 때 이 스페시픽이라고 하는 말 나옵니다. 스페시픽. 보통 이게 B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보통 질량으로 나눠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비중량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비중량이라고 하는 건 질량으로 나눠주는 게 맞지만 실제 이 비중량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자, 중량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V분의 얼마 된다? 단위 부피당 질량이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돼요? 부피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질량은 뭐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따지면 로가 되겠죠. 자, 이 녀석 로예요. 비중량에 대한 개념은 비중량이에요. 다시 말해서 위에 나온 녀석 어떻게 잡는다고? 주어진 녀석은 기본적으로 중량입니다. W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부피가 되겠죠. 자, 이게 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 이유가 보세요. 자, 이렇게 된다면 V라고 하는 게 얼마 돼? V분의 W는 얼마? mg라고 하는 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게 정의가 되는 게 이게 정의예요. 자, 스페시픽이 돼. 비중량 그럼 원래 스페시픽이 붙으면 질량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나오는 어떻게 나온다고? 부피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단위 부피당 중량, 비중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V분의 W는 V분의 mg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얼마 돼요? 로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감마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매우 중요한 공식이 나왔죠. 감마는 뭐? 로지라고 하는 거. 감마 로지, 감마 로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반드시 기억해 주기 바래요. 감마 로지, 감마 로지. 항상 입에 붙여놔. 감마 로지. 자, 그래서 여기 주어진 식에서 우리가 비중량이라고 하는 걸 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중량을 따질 때는 기체에 대한 비중량은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감마의 가장 기본이 바로 워터, 물이 되죠. 자, 이거는 우리가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비중량이라고 하는 녀석을 자세히 보면 단위가 이게 뭐야? work, 그쵸? work 아니고 뭐죠? 중량, 웨이트예요. 웨이트니까 얼마? 킬로그램 포스라고 쓸 수도 있겠죠. 웨이트 자체가 되니까 그 다음 얼마? 여기다 얼마 돼? 미터 3승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기호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렇게 쓰기도 하고 킬로그램 포스를 뭐로 생각해서 뉴턴이라고 써도 됩니다. 뉴턴 퍼 얼마? 미터 3승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나와 있는 내용이 비중량의 단위를 우리가 알았고요. 이 감마 워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냐면 9,810입니다. 9,810 얼마 돼요? 9,810이 됩니다. 알았죠? 9,810 뉴턴 퍼 미터 3승이 되겠어요.
자, 요 정도 알아두고 난다면 우리가 여기서 뭐를 알아낼 수 있죠? 감마 워터가 나왔으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것 우리가 감마 뭐 HG라고 하는 것 수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그 전에 9810이니까 뭐라고 쓸 수도 있다? 1000이라고 쓰고 뭐라고 쓸 수 있죠? 바로 킬로그램 얼마? 포스에다 얼마? 미터 3승이 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보통 여기 나와 있는 포스는 보통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파운드를 계산할 때도 파운드 끝에다 0점 뒤에다 쭉 붙여서 뭐 바로 킬로그램만 썼죠. 그 킬로그램 뭐라고? 포스에 됩니다. 포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000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더라도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자, 이 단위 자체도 똑같은 단위예요. 단지 요거는 숨어져 있는 게 뭐가 돼? 포스가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반드시 외우세요. 1000이에요. 1000. 그다음 9.8 곱하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 건 맞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감마 HG는 반드시 여러분 뭐를 생각하냐면 바로 워터라고 하는 녀석 있죠. 이 워터에다 얼마? 13.7을 곱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3.7에서 얼마? 13,700, 13.6, 13.6. 자, 13.6이라고 생각해요. 뭐 6이나 7이라 그렇죠? 뭐 거기서 그런데 13.6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감마 워터 얼마? 13.6을 곱한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다 붙여주면 되겠죠. 여기다 들어가도 되고요. 자, 당연히 뭐가 됩니까? 감마에다가 얼마? 여기 주어진 녀석이 와터면 여기다 얼마? 13.6에다 얼마? 감마에 HG가 된다. sorry. 물보다 큰 겁니다. 물보다. 자, 어떻게 돼요? 감마 HG는 얼마죠? 13.6에다가 곱하기 감마 어떻게 워터. 자, 이 13.6배 더 크다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 얼마? 감마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방금 봤다시피 로지가 되니까 여기서 G는 어차피 중력 가속도는 동일하게 다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서로 약분해버리고 나면 얼마 나와? 바로 밀도에 대한 비도 나오죠. 자, HG에 대한 밀도비는 얼마? 13.6배 역시 얼마? 로에다가 얼마? 워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머릿속으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뭐? 바로 비중량 봤네. 아, 재미없다. 자,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 우리는 다음 시간에 바로 이제 비중이라고 하는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specific. 자, 이거는 gravity죠. 자, specific gravity라고 하는 비중, S라고 하는 걸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압력과 온도, 그죠? 그럼 마지막에 비중량을 한번 봤습니다. 자, 외울 부분 많긴 하지만 쭉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못 외울 거 없습니다. 알았습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따라갈 수 있으니까 반복하도록 하세요. 이제 다음 시간에 아주 중요한 점도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